성탄절 2부 참 캐롤도 안 나오는 이상한 성탄절이야. 아무튼 별로 그렇게 좀 우울한 블루 크리스마스인데요. 자, 24일 날 그것도 이런 식으로 이제 수업을 하는 게 좀 그렇지. 나도 좀 그래. 그러다 보니까 수업 그냥 깔끔하게 끝낼게요. 이것도 쉬는 시간도 좀 잘 나올 수 있도록 한 20분 정도 이제 쉬는 시간이 좀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좀 끝내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수원도 아마 1시간 좀 넘으면 아마 끝날 거예요. 왜냐하면 지난 시간에 상용로그 쪽에서 앞부분을 했기 때문에 뒷부분만 좀 해주면 되기 때문에 10시까지 꽉 채우면 좀 재미없죠. 그래서 한 9시 한 10분, 20분이면 끝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하려고 해요. 자, 그러면은 봅시다. 2차 방정식의 성질 쪽인데요. 2차 방정식의 얘기를 봅시다. 자, 먼저 2차 방정식 풀이할 때 중학교 과정에서 풀이할 때 어떻게 풀어요? 당연히 인수분해 하죠. 인수분해가 안 되면요? 인수분해가 안 되면 근해 공식을 쓰면 되는데 근해 공식 애용해야 할 거 있죠? 여기 짝수 여기 x의 개수가 짝수로 되어 있을 때 꼭 안 쓰겠다는 친구들이 있는데 가급적이면 써주는 게 좋습니다. 첫 번째로 계산이 많이 편하고요. 4 안 곱해치는 게 그렇게 편합니다. 에이? 잘못 나왔죠? B'의 제곱 뭐야 이거? 식이 잘못 나왔어? B'의 제곱 마이너스 AC야. 이거 잘못 나왔어. 아무튼 쓰다가 애들이 막 약분하다 막 많이 틀려. 계산 실수가 많이 나오고 이래요. 요거 안 쓰면. 자, 그 다음에 판별식. 원래 판별식은 중학교 단계에 원래 있는 건데 여러 번 교육과정에서는 어쨌든 중학교 단계에서 고등학교로 이렇게 올렸습니다. 원래는 중학교 때 있던 거예요. 그만큼 쉬운 거죠. 루트 안에 있는 바로 B제곱 마이너스 AC의 부호에 따라서 서로 다른 두 실근이냐 중근이냐. 여기서 중근은 서로 다른 두 실근이 서로 같은 두 실근이라고 하는 이유가 왜 그러냐면 서로 같은 두 허근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D가 0보다 작다 하면은 서로 다른 두 허근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고요. 학기 중에는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나아간 얘기. 개수가 허수인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거냐, 판별식 쓸 수 있는 거냐 없는 거냐, 이런 것들도 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어쨌든 여러분들은 일단은 개수가 그런 것까지 해야 돼. 연중이는 그 학교가 좀 그래. 개수가 실수인 경우에 판별식을 이렇게 쓸 수가 있다. 자, 그 다음에 2차 방정식에서 고등학교 단계에서는 두 근 이야기가 나오면 항상 근과 개수의 관계예요. 그래서 알파 더하기 베타는 마이너스 a분의 b, 알파 곱하기 베타는 그냥 읽어주면 되는 거 a분의 c. 그래서 근이 당연히 개수하고 관련이 있죠. 어떤 관계가 있냐 이거죠. 합과 곱 자꾸 나오죠. 계속 나오죠. 거꾸로 이번엔 근을 알려줬을 때에 방정식을 거꾸로 찾아낼 수 있겠느냐. 그 근을 나오게 한 방정식. 걔네 엄마. 자, 퀴즈. 아리랑과 스리랑의 엄마는 누구지요? 생각해봐. 아리랑과 스리랑의 엄마가 누구야? 얘네 엄마가. 누구예요? 누구냐고요? 아라리예요. 왜 아라리냐? 아리랑 스리랑 아라리가 낳네. 이래서 아라리예요. 아라리가 이제 아리랑과 스리랑의 엄마. 허수아비의 아들이 누구죠? 허수아비의 아들은 허수군요. 네. 자, 그러면 쥐며느리는 쥐의 며느리인가요? 자, 아무튼 거꾸로 방정식으로부터 근을 찾아내라 라는 게 아니고 근으로부터 얘를 낳게 한 얘네 엄마 방정식을 찾아내라 라고 하면 두 근의 합과 곱을 이용해서 쓸 수가 있게 됩니다. 네.
작성해주는 거. 자, 그 다음에 2차 방정식의 실근의 부호. 네, 실근의 부호. 두 근이 모두 양수다. 이거 교육과정 응용 이렇게 돼 있는데요. 뭐 거의 시험에 꼭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두 근이 모두 다 양수일 조건. 자, 판별식이 0 이상. 0 이상? 중근도 돼요. 서로 같은 두 실근. 그래서 양수니까 더한 것도 양수, 곱한 것도 양수. 그래서 판별식, 합곱 세 개를 체킹해 줍니다. 두 근이 모두 음수다. 판별식이 0 이상. 두 근 나와야 되니까. 더한 것은 다 음수 더해지니까 음수. 곱한 것은 양수. 위에 거하고 한 끗 차이 있죠. 두 근이 서로 다른 부호? 아니, 그러면 판별식도 써야 되는데 합에 대해서는 뭐라고 얘기 못 해주죠. 누가 절대값 시킨지 모르니까. 곱은 무조건 음수. 근데 왜 판별식 왜 안 썼지? 왜 그러냐면 판별식은 b제곱 마이너스 4ac가 되는데요. 알파 베타가 뭐예요? a분의 c예요. 얘가 음수란 얘기는 a하고 c하고 부호가 다르다는 얘기야. a하고 c하고 부호가 다르다는 얘기야. 그러면 a 곱하기 c는 당연히 음수가 되고요. 결국 b제곱에다가 여기 음수에다가 마이너스 곱한 거 더하기 양수가 돼버리기 때문에 판별식은 무조건 만족되게 돼 있어요. 따라서 판별식을 굳이 테스트하지 않아도 됩니다. 판별식을 굳이 써서 테스트하게 되면요, 이 조건만 가지고 나오면은 x가 3보다 작아요 이렇게 나오는데, 판별식은 x는 100보다 작아요 이렇게 해가지고 별 의미가 없는, 추가적인 의미를 부여하는 그런 모습이 아닙니다. 추가적인 의미를 부여하지 못해요. 자, 그러면은 이 부분의 것을 쌤꼭 문제로 이제 한번 개념을 좀 다시 한번 정리해 봅시다. 굉장히 많이 나오는 문제들이에요. 쉬운 문제들이고 평이한 문제들이고. 자, 한 근이 마이너스 1이다. 따라서 근 대입해가지고 첫 번째 단계 뭘 찾아내요? 요거 대입해가지고 m이 얼마인지 찾아내는 과정이 있겠죠. m이 얼마인지 찾았으면요, 두 번째 과정은 뭘 해주죠? 방정식을 완전하게 표현해주죠. 표현해줘가지고 방정식 풀어서 다른 한번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매우 쉬운 문제예요. 자, 굳이 이것까지 내가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저도 해봅시다. m에다 x에다가 마이너스 1 대입하면 1 플러스 2m 더하기 m 마이너스 4는 0. 그래서 m은 얼마? 1이지 뭐. 아주 쉬워요. 그러면은 방정식이 제대로 얻어지죠. 마이너스 아니고 m이 1이니까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은 0. 인수분해 해주면은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3은 0. 이렇게 해서 미리 이렇게 돼. 이거다면 내가 뭘 하지? 요렇게 누울 자리를 보고 다리를 뻗으랬다. 누울 자리를 보고 다리를 뻗는 거야. 자, 폰은 왜 자꾸 두들겨? 자, 2번에요. 얘는 판별식하고 관련되어 있는 거죠. 자, 얘가 실근을 갖도록 한다. 실근을 갖도록 한다면 그냥 판별식 생각해 주시면 돼요. 4분의 d 사용하시면 되죠. 4분의 d가 얼마? 얘가 0 이상. 4분의 d 계산해 볼게요. 그러면은 a 더하기 2의 제곱 마이너스 a 제곱. 얘가 0 이상. 그래서 뭐야 이거? 4a 플러스 4가 0 이상. a가 얼마? 마이너스 1 이상이면 되겠다. 네. 그런데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이것 때문에 어떤 녀석이 틀렸던데. 자, 2차 방정식이라고 했기 때문에 a는 0이 아니에요. 응? 마이너스 1 이상인데 그 중에서 a가 0이면 2차 방정식 아니에요. 그래서 0은 빠지고요. 1 요런 거 들어가고 2 요런 거 들어가고요. 계속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기서 포인트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2차 방정식이라는 얘기가 없었으면, 아예 없었으면 a에다 0 들어가도 되죠. 실근을 가지는데 2차 방정식이 아니고 뭐예요? 1차 방정식이야. 1차 방정식이 당연히 실근 가지는 거에 당연하지.
자, 여기서 함정 이렇게 집어넣습니다. 특별하게 말 하나 가지고 꼬투리 잡아가지고 수학은 엄밀한 것이요 이러는 거죠. 자, A 값이 0이 안 되는 이유 2차 방정식이라고 했으니까. 그런데 2차 방정식이라는 얘기가 없었다면 A가 0이어도 상관없어요. 자, 모두 실근을 갖도록 하고 싶다. 얘의 판별식 D1도 0 이상, 얘의 판별식 D2도 0 이상이면 되겠다. 그래가지고 각각 보면은 K에 관한 연립부등식 나오죠. 연립부등식 풀어주면 되는 거죠. 그럼 K의 범위가 나오겠죠. 여러분들이 푸시고요. 자, 4번에 두 근을 알파와 베타라고 한다 하면은 여기서 찾아낼 수 있는 것은 이거 직접 인수분해 하려고 하지 마세요. 네, 안 되고요. 되나? 그건 모르겠고 해봐야 알겠고 안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안 되겠어요. 그 다음에 머릿속에 해보니까 암살 해보니까 안 돼. 그럼 근해 공식을 써야 되느냐? 그게 아니죠. 근해 고등학교 과정에서요 2차 방정식 나왔을 때 근해 공식을 써야 될 일은 거의 없어. 거의 없어. 그러다 보니까 근해 공식을 써야 되는 문제가 또 나오긴 나오는데 근해 공식 쓸 생각을 잘 못해. 너무 안 쓰다 보니까 대부분은 뭘 하라는 문제냐면 알파 베타 나오면 근과 계수와의 관계에 대한 그런 문제입니다. 알파 베타는 네, 2. 이 두 개를 이용하는 문제예요. 어떻게 이용할까? 아이 분모 통분해 보면은 근과 계수의 관계 이용하는 문제라는 거 확 드러나고 있죠. 위에 식 변형식. 그래서 들어갈 자리에다가 땅땅땅 대입만 해주시면 돼요. 번분식 나왔다고 울지 마시고요. 번분식 분수 속에 또 분자나 분모에 또 분수 들어가 있는 거. 네, 이걸 놨다고 울지 마시고요. 얘도 역시 식의 변형만 해주시면 돼요. 식의 변형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를 풀어서 풀 때에 식의 변형 계속 하다 보니까 식의 변형에 이제 익숙해지게 되는 거야. 일단원 하다가 식의 변형에 익숙해지는 게 아니고요. 일단원 할 때는 식의 변형 잘 익숙하지 못해요. 그거 할 때는 계속 사용하는 겁니다. 자, 6번 근에 대한 정보가 주어지면은 근에 대한 정보를 뭔가 좀 표현해 주셔야 돼요. 자, 한 근이 다른 한 근의 3배다. 그러면은 한 근을 갖다가요 알파라고 두면 작은 근을 알파라고 두면 또 하나의 근은 3알파가 될 거예요. 근 두 개를 다 아는 척 했어요. 자, 이제 근과 계수의 관계 써보는 거예요. 두 놈을 더해. 더하면은 얼마야? A 더하기 1. 그 다음에 두 놈을 곱해. 곱하면 얼마? A. 모르는 거 2개. 식도 2개. 그러면 뭐 대입하면 되죠. 근데 알파에 대해서는 2차식이다. 자, A 소구할게요. 대입법 써도 되고요. 아래식에서 위식을 빼줄게요. 3알파 제곱에서. 얘 4알파죠? 이렇게 해요. 그래서 알파를 알고 싶지 않아도요. 선생님, 나는 알파를 알고 싶지 않고요. A를 알고 싶은 건데요. 그래도 알파를 알아내야 돼요. 어쩔 수가 없어. 자, A는 4알파 마이너스 1이야. 알파를 찾아내야 돼. 자, 인수분해. 자, 3알파 제곱 마이너스 4알파 더하기 1은 0. 그래서 얘는 알파 마이너스 1, 3알파 마이너스 1, 1은 0. 이렇게 인수분해가 돼서요. 알파가 1이거나 3분의 1. 알파가 3분의 1이면은 A는 정수가 아니에요. 그래서 알파는 1이고요. 그때의 A 값은 알파가 1이니까 5. A하고 알파하고 헷갈려. 선생님, 난 쓸 때마다요. A하고 알파하고 헷갈려요. 그러는데 A는 이렇게 쓰고 알파는 이렇게 쓰는데 여러분 쓸 때마다요. 알파를 더 크게 써보세요. 그러면 전혀 안 헷갈립니다. 습관적으로. 알파를 더 크게 쓰세요. 선생님, 나는 A를 크게 쓰고 알파는 작게 쓰고 싶은데요. 그러시든지. 근데 알파를 크게 쓰는 게
조금 더 구분이 필기체를 했을 때 구분이 좀 더 잘 가요. 작은 거지만. 자, 요런 깨알 같은 팁. 네, 깨알. 복소수의 범위 내에서 인수분해한다. 에이? 복소수의 범위 내에서 인수분해한다고요? 뭐냐면은 x제곱 더하기 2x 플러스 2는 얘 인수분해할 때요. 원래 해를 찾으려고 2차 방정식 해를 찾으려고 인수분해하잖니. 근데 이건 주객이 전도됐어요. 인수분해하기 위해서 얘가 이렇게 근을 두 개를 가지면은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인수분해야 될 거 아니겠어? 이 알파하고 베타를 찾으려고 거꾸로 그 내용식을 썼어요. 완전히 뭐 주객이 완전히 전도된 겁니다. 주객이 전도되는 건 여러분들이 자주 하는 거죠. 네. 부패가 가지고 많이 먹기 위해서 그 전날 저녁부터 굶어. 뭐 이런 거예요. 주객이 전도됐어요. 완전히. 네. 내일이 이제 성탄절인데, 죄를 많이 지었던 사람일수록, 이렇게 죄를 용서를 받았을 때, 더 많이 행복하고요. 더 많이 감사함을 느낀다. 더 많은 감사함을 느끼게 하기 위해서 죄를 더 많이 지어? 흉악한 죄를 막 살인도 하고요. 아이씨, 이상하잖아요, 이거는. 그건 이상하잖아요. 혈례로 돼 있어요. 한 놈이 이 놈을 알파라고 하고 이 놈을 베타라고 해볼게. 자, 그러면은 알파하고 베타 두 근의 합 얼마? 4. 알파하고 베타 두 근의 곱 얼마? 5. 두 개를 이용해서 계산해 보십시오. 자, 그러면은 x제곱 마이너스 4x 더하기 5는 0. 그런데 얘들아, 어떤 알파하고 베타가 주어지면 알파하고 베타를 근으로 가는 방정식이 사실 무지하게 많다? 야, 2하고 3을 근으로 가는 방정식, 얘도 2하고 3을 근으로 갖고 여기다가 5 곱해줘도 2하고 3을 근으로 갖고 여기다가 15를 곱해줘도 1하고 3 근으로 가는 거 맞잖아. 여기 5 곱했을 때하고 5 곱해진 거하고 15 곱해진 거하고 그러면 차이는 뭐예요? 근은 똑같은데 그냥 개수가 다른 거야. 개수가 다른 것 뿐이에요. 그래서 먼저 근과 개수의 관계를 이용해서 먼저 써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최고차항을 맞춰주는 겁니다. 네. 최고차항을 먼저 1로 먼저 맞춰놓고 그 다음에 문제를 푸는 게 아니고요. 최고차항 개수를 나중에 맞춰줍니다. 그렇잖아요. 옷 입을 때 바지 먼저 입고 팬티 입으면은 슈퍼맨 되잖아요. 그렇죠? 배트맨도 있나요? 네, 배트맨도 있어. 자, 일단 1 곱해주면은 얘기가 끝나게 됩니다. 2차 방정식 나왔어요. 2차 방정식. 자, 그래서 1에는 순서가 있다. 1에는 순서가 있다. 얘들아, 항상 이제 싸움이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라면 끓일 때 라면을 먼저 넣고 스프를 먼저 나중에 넣느냐, 동시에 넣느냐, 또 스프를 먼저 넣고 그 다음에 라면을 나중에 넣느냐, 그 다음에 계란을 넣을 때 계란을 푸느냐, 계란을 안 푸느냐, 김치를 아예 넣고 끓이느냐, 아니면 김치를 절대 넣지 않고 끓이느냐, 뭐 여러 가지. 뭐가 제일 맛있냐 이거죠. 뭐가 제일 맛있느냐? 라면 끓일 때 일단 스프를 먼저 넣는 게 낫다, 아니면 면을 먼저 넣는 게 낫다? 자, 결론은요. 라면 회사에서 다 해봤어요. 라면 회사에서 그거 안 해보겠어요? 그 시간도 재가면서 한 10초 단위로 재가면서 다 해봤어요. 그 결과로 네, 스프를 먼저 넣고 끓이는 것보다는 라면과 스프를 같이 넣는 게 좋습니다. 왜냐면 라면에요 그 기름에 튀기거든. 그래서 익혀 나오는 거라고. 지금 라면 얘기가 나오지. 아무튼 그래서 기름, 지방량하고 관련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 같이는 하라는 대로 해주는 게 제일 맛있어요. 자, 라면이 왜 빨리 불어버리느냐, 이런 거는 라면 그 기름에 좀 튀긴다고 그랬잖아요. 튀기면서 라면
면발에 있었던 수분이 있죠. 급격하게 수증기가 돼서 밖으로 탁 빠져나옵니다. 그래서 라면 표면에 작은 구멍들이 막 만들어져요. 작은 구멍들이 만들어져요. 구멍이 현미경으로 구멍이 숭숭숭숭 뚫려 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수분을 빨리 흡수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갖다가 물에 넣게 되면 국수보다 빨리 익는 이유는 뭐 때문이다? 그 작은 구멍 뚫린 것 틈 사이로 뜨거운 물이 들어가 있죠. 표면적이 넓어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빨리 익는 거예요. 빨리 불기도 하고. 아, 이게 2차 방정식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고요? 아무런 관련이 없어요. 네. 정말 사겸이는 지금 내가 하는 얘기를 굉장히 유심히 아주 집중해서 듣는데, 한 2분간 한 얘기는 쓸모없는 얘기예요. 네. 사겸이도 그러는 거 아니야? 선생님 여태까지 하시는 얘기가요, 별로 그렇게 쓸모있는 얘기 그렇게 많이 안 하시는데요. 자, 2차 방정식이 있는데 처음 등장하는 것부터가 상당히 좀 요란하게 등장합니다. 요란하게 등장해요. 어떻게 요란하냐고요? 절대값이 있어가지고 그냥 풀 수가 없어요. 치환도 안 돼, 이거는. 그러면은 구간을 나눠서요. 절대값이 없어야 풀 수 있으니까. x가 2 안에 있는 값이 0이 될 때, x가 2분의 1이 될 때 있죠. 그래서 x가 2분의 1 이상일 때하고 x가 2분의 1 미만일 때로 나눕니다. 경우를. x가 2분의 1 이상인 경우에는 어떤 2차 방정식이냐면은 그냥 x제곱 더하기 2x 마이너스 8은 0. 7 이항해줬어요. 요런 방정식을 푸는 거하고 동일합니다. 그리고 x가 2분의 1보다 작으면은 요 숫자가 음수가 되니까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에다가 마이너스 7. 여기 마이너스 6 되는구나. 그래서 이 방정식을 푸는 것과 차이가 없게 됩니다. 자, 여기서요, x 플러스 4 x 마이너스 2는 0이 나왔는데, 그러면 여기서 나오는 근이 마이너스 4하고 2 나오는데 둘 다 근이냐 하면 그게 아니고요, 마이너스 4는 버리셔야 돼요. 왜? x가 2분의 1보다 클 때에 식이 이 식하고 절대값 있는 식하고 같은 식이 되는 거잖아. x가 마이너스 하면 원래 이 방정식 이 식을 푼 게 아니잖아. 실제로 마이너스 4를 대입해봐요. 성립이 안 돼요. 식이 성립이 안 돼요. 마이너스 4 대입해보면 여기서 어떻게 돼요? 16 플러스 9는 7. 식이 성립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해가 아니니까 버리셔야 되고요. x는 2. 요놈이 해고요. 그 다음에 얘는 뭐야 이거? 인수분해가 안 돼요. 인수분해가 안 돼, 이거. 인수분해가 안 되니까 그냥 공식을 써야 돼요. x는 짝수네 a분의 마이너스 b 프라임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 프라임의 제곱 마이너스 ac. 그래서 x는 1 플러스 루트 7하고요, 1 마이너스 루트 7하고요. 두 개가 나오는데 여기서도 둘 다 근이 될 수 있냐고요? 아니에요. 2분의 1보다 작은 놈만 골라주셔야 돼요. 얘는 작용 미달이에요. 넣으면 또 답이 안 돼요. 얘만 우리가 찾는 2분의 1보다 작은 값이에요. 그래서 얘가 해가 됩니다. 1 마이너스 루트 7. 두 근은 한 놈은 이놈이고 또 한 놈은 이놈이에요. 항상 이렇게 뭐 켤레로 갖고 뭐 이런 거 아니에요. 네. 자, 그래서 절대값이 좀 있기 때문에 x의 범위에 따라서 구간을 나눠가지고 풀을 수 있다. 그렇잖아요. 선생님 절대값이 있는 상태로는 그냥 옷 입고 샤워하겠다 그래라 그냥. 자, 안 돼요. 그거는. 자, 못 풀어요. 절대값이 있는 상태로 풀 수 있는 경우도 있는데 그건 문제가 좀 특수한 놈인 경우에 그렇게 풀리는 것 뿐이지 항상 어떻게 풀리는 건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숫자를, 경우를 나눠야 돼요. 자, 다음에 봅시다.
위에 있는 거는 실근을 갖는다. 아, 판별식 D1이라고 쓸게요. 첫 번째 위에 있는 거에 판별식. 4분의 D 써야겠네요. E 프라임의 제곱. 5 마이너스 K의 제곱. 마이너스 AC. 얘가 0 이상. 실근이니까 서로 같은 두 실근도 상관없어. 그리고 밑에 있는 거 D2라고 할게요. D2 얘는 1의 제곱 마이너스 4K가 돼요. 얘는 0보다 작다. 둘 다 만족시키는 거. 연립부등식 만족해야 되죠. 여기 1번 부등식 풀어볼게. 25 마이너스 10K가 0 이상. 자, 마이너스 10K는 마이너스 25. K는 부등호 방향 바뀌지? 10분의 25. 네, 2.5네요. 자, 표현해 주시고요. 2.5. 뿅보다 작거나 같다. 이쪽이네요. 자, 얘는요. 4K가 0보다 1보다 크다. 4K가 1보다 크다. K는 4분의 1보다 크다. 4분의 1은 어디 있어? 여기 있죠. 는 안 들어가요. 자, 동시에 만족하는 영역이 어딘가요? 4분의 1하고 보다 크고 2.5보다 작거나 같은 거.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뭐 어려울 것도 없죠. 아, 잠깐만. 모든 K 값에 실근을 갖고 허근을 갖게 하는 모든 K 값에 합을 구하라고요? 문제 이상한데요? 자, 범위로 나오는데요. 여기서 잘못됐. 여러분 책에는 제대로 써있죠. PPT가 좀 잘못됐네요. 모든 아니요. 똑같아요.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도 K값 합이라고 나와 있어요. K값의 합이요? 뭐가 빠졌냐면은 모든 정수 K값의 합이요. 이렇게 해야지 얘기가 되죠. 이 안에 있는 K는 실수인데 한두 개가 아니죠. 무수히 많지요. 이 안에 속하는 정수 K값의 합. 네. 정수 K값의 합. 그게 나중에 나온 걸 텐데, 최근에 얼마 전에 산지 얼마 안 됐지, 할비. 이 책. 네, 수업하기 한 3일 전에 샀을 거예요. 근데 선생님이 가진 책은 정수라고 이거 고쳐져 있는데, 왜? 서점에서 미리 사놨다가 오래된 거 판 거였잖아. 그건 아닌 것 같은데. 하긴 뭐 이게 반품이 들어가고 이럴 성질은 아니니까. 자, 아무튼 여기 들어가는 정수 K값 얼마? K값은 1, 2 이렇게 딱 두 개 있죠. 그래서 3으로 골라주시면 돼요. 자, 다음에 뭐 그다지 요런 게 좀 더 재미있는 부분이 있죠. 얘가 K값에 관계없이 중근을 갖는다. 중근을 갖는다? 판별식하고 관련되어 있는 얘기고, K값에 관계없이, 이거는 항등식에 관련되어 있는 얘기죠. 그래서 항등식을 먼저 이용하려고 하면 힘들고요. 힘든 게 아니라 불가능해지고요. 중근을 갖는다. 판별식이 0이다. 뭐 4분의 D 쓰면 되겠네. K-M의 제곱 마이너스 얘가 0이 된다. 얼마? K값에 관계없이 항상 0이 되더라. K에 관한 항등식. 그래서 마이너스 2M K 그리고 플러스 N 마이너스 4는 더하기 M제곱 나오겠죠? 식을 정리해주면 이렇게 돼요. K에 관한 항등식. K에 대해서 K값에 관계없이 항상 0이 된다면, K의 값에 관계없이 모든 K에 대해서 다 0이 된다면 결국 K의 계수 그리고 K에 관해서 상수항이었던 거 둘 다 0이다. 그래서 어떤 값에 관계없이 라는 말이 나오면요, 항등식을 떠올리셔야 돼요. 근데 항등식만 너무 꽂혀가지고 항등식만 먼저 쓰려고 했다가는 실패하고요. 다른 식이 나왔는데 그 식이 항등식이더라. 어떤 문제에 관한 이렇게 해결해 주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m의 값은 0이고요. n의 값은 4 나오겠네요. 굉장히 아주 쉬운 값이 나와요. 자, 그러면은 자, 세 번째 이용을 한번 보자. 뭐야 이거? 님 또 나옴? 왜 자꾸 나옴? 자, k 값에 관계없이 완전 제곱식. 식이 2차 식이 완전 제곱식이 된다는 얘기는요. 완전 제곱식이 된다는 얘기는 완전 제곱식이다. 자, 여기요. 두 식 이름이 완전 제곱식이 됐다는 얘기하고요. 2차 방정식이 중근을 가졌다는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판별식이 0이다 라는 소리는 전부 다 같은 소리예요. 같은 소리예요. 오, 너 착하구나 라고 선생님이 이야기를 했어요. 그 얘기하고요. 오, 상엽이 너는 선생님을 정말 사랑하는구나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 얘기하고 상엽이 저놈이 선생님 매세 사드렸구만. 네, 매우 새우가니요 하는 얘기는 같은 소리지요. 네. 넌 정말 선생님을 사랑하는구나. 언제 이렇게 얘기해요? 매세 받을 때 그렇게 얘기해요. 매세.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과자 매세. 매운 새우깡. 자, 자, 그래서 얘 판별식 4분의 d가 0이다. 4분의 d 얼마? 2a의 제곱 절반의 제곱 마이너스 ka 마이너스 4k 플러스 4b. 상수항이 기네. 얘가 0이 나오더라. k 값에 관계없이 k에 관해서 정리를 해줍시다. a 마이너스 4 k 마이너스까지 붙였어요. 자, 묶어주고요. 마이너스 4b a 마이너스 4 k 우변으로 이항시켰어. 우변으로 싸게 4b k 값에 관계없이 성립한다. k에 관한 항등식 a는 4 나와야 되고요. a가 4가 나오면 얘는요 b는 a제곱하고 똑같아야 돼요. 16하고 같아야 돼요. 그래서 a값 b값이 이렇게 쉽게 잘 나옵니다. 좋지요 뭐. 자, 그러면은 10분간 쉬었다 합시다. 10분간 쉬었다 합시다. 자, 이 문제는 다른 책에서도 나왔던 그런 내용이죠. 네. 이 문제 기억나니? 판별식이 0이다. 결론적으로. 상임 이 문제 기억나니? 아니요. 판별식이 0이다. 자, 여기서 보게 되면요 이렇게 됩니다. 두 2차식의 곱으로. 자, 이걸 갖다가요 방정식처럼 볼게요. 응? 방정식처럼. 자, 2x제곱 더하기 y는 그냥 계수야. y 마이너스 1 x 마이너스 y제곱 플러스 2y 플러스 m 이 0. 자, 이렇게 방정식의 형태를 꾸몄는데요. 얘가 만약에 두 1차식의 곱으로 인수를 해야 된다면은 뭐 x에 대한 근을 쓰자면은 x에 대한 방정식, 이 방정식의 근을 쓰자면은 y 어쩌고저쩌고 나오겠죠. 그래서 더하기 y 어쩌고저쩌고 있는 식, 그리고 x 또 더하기 뭐 빼기를 쓸까요? y 어쩌고저쩌고 있는 식, 이런 식으로 이제 두 개로 쪼개질 거란 말이죠. 두 1차식의 곱으로 인수를 해야 된다면, 그러니까 이놈의 이 방정식의 두 근이 y 어쩌고저쩌고 나오는 이런 식으로
딱 나와야 된다는 얘기지. 첫 번째로. 자, 그걸 쓰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이거 뭐 인수분해 m을 모르는 상태니까 인수분해가 안 돼요. 인수분해가 안 되니까 근해 공식을 써봐요. 그러면은 요걸 갖다가 알파라고 하고 요걸 베타라고 해볼게요. y에 관한 1차식이 딱 나와야 돼요. 이렇게 알파와 베타가 나와야 되는데 x는 4분의 얼마? 마이너스 y 플러스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 프라임 b의 제곱 마이너스 4y 제곱 마이너스 i지 플러스 4y 제곱 마이너스 8y 마이너스 4m 이렇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x는 이 안에 있는 1차식이 누구냐 하면은 두 개가 하나는 4분의 마이너스 y 플러스 1 플러스 루트 이 부분은 마이너스 4분의 마이너스 y 플러스 1 마이너스 루트 근데 루트가 있게 되면은 이게 안 된단 말이죠. 이 완전한 1차식이 안 된단 말이지. 그래서 루트 안에 있는 값이 뭐가 나와야 돼요? 완전 제곱식 나와야 돼요. 루트 안에 있는 값이. 즉 얘를 x에 관해서 정리한 요 놈의 판별식이 뭐가 나와야 돼요? 완전 제곱식이 나와야 돼요. 그래서 루트가 딱 벗겨져 나가야 돼요. 그래야지 1차식으로 나와서 x 빼기 1차식, x 빼기 또 다른 1차식 이렇게 된다는 거지. 여기까지 이 논리가 이해가 됩니까? 해봐. 네. 네. 그래서 판별식이 얼마다? 판별식이 완전 제곱식이어야 된다. 그래서 판별식 얼마? 판별식 요놈 나왔어요. 5y 제곱 마이너스 10y 더하기 1 마이너스 4m이 얼마? 완전 제곱식 나와야 된다. 얘가 완전 제곱식. 얘가 완전 제곱식 나오려면은 이놈의 판별식이 0이어야 된다 이거죠. 요놈의 판별식이 얼마 나와야 된다? 0 나와야 된다. 그래서 한 문자에 관해서 정리하고요. 방정식처럼 봐가지고요. 요놈의 판별식이 완전 제곱식이다. 그러려면은 요놈의 판별식이 바로 요놈인데 판별식이 0이어야 된다. 판별식이 2차식이 나오는데 그 2차식이 완전 제곱식. 판별식 2차식 나왔는데 그 2차식에 판별식이 0 나와야 된다. 판별식이 0 나와야 된다. 그래서 말이 좀 웃기는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참고로 이 문제는요. 여기 2차식, 1차식으로 인수분해 될 때 이거는 요즘에도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 올림피아드 중등부 올림피아드 문제야. 서울 지역 예선 문제로 매년 빠지지 않고 나오던 문제예요. 올림피아드 중등부 예선 문제로 매년 빠지지 않고 나오던 그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워낙에 또 유명한 문제이기도 해요. 자, 잘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요. 다음에 4번에 이 4번에 근과 기소의 관계. 자, 유형 4번 맞나요? 네. 유형 4번. 맞지? 네. 여기야 뭐 가까운 문제니까 봅시다. 요놈의 두 근이 뭐다? 알파하고 베타라고 할 때. 선생님 근데 근과 계수의 관계 가지고 쓰기가 나쁜데요? 왜 나빠요? 근과 계수와의 관계뿐만 아니고요. 하나가 더 필요해요. 이 문제에서는. 여기서는 알파 더하기 베타는 1. 알파 곱하기 베타도 얼마? 얘는 마이너스 1. 그리고 굉장히 이 문제 풀 때 핵심적인 부분이 뭐가 있냐면은 그냥 정리하면 되나요? 그냥 정리하면 되겠다 이 문제는. 네. 때로는 알파 제곱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1이 0 요런 걸 이용하기도 합니다. 식을 갖다 이해할 때. 그래서 알파 제곱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1 해가지고 위에 있는 식을 갖다가 굳이 이렇게 할 필요 없어요. 이건 통분만 하면 돼요. 그러면은 되는데
얘는 베타분의 네, 알파 제곱이 알파 더하기 1. 그래서 2알파 더하기 1 더하기 알파분의 2베타 마찬가지 방법으로 더하기 1. 이렇게 한 다음에 분모 통분해 줄 수도 있고요. 때로는 이런 게 필요해요. 차수 낮추는 게 필요할 때. 자, 그리고 이 문제는 그냥 통분만 해주면 그냥 끝나네요. 알파 베타 분의 얼마? 알파 세제곱 더하기 이 부분 베타 세제곱 더하기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 전부 다 식변형만 해주면 끝나겠죠. 별로 어려울 게 없으니까 그냥 넘어갈게요. 이 문제 정도는. 뭐 어려워야 좀 풀어볼 맛이 나지. 네. 한근이 어우. 그 다음에 23번. fx는 요놈에 대해서 나와요. 이놈의 두 근이 하나는 알파고 하나가 베타라고 합시다. 당연히 인수레는 안 돼요. 이렇게. 자, 이 방정식의 근이 뭐냐라고 물어보면은 한 10명 중에 한 7, 8명은 얘의 두 근은요, 이 알파 마이너스 3이고요, 이 베타 마이너스 3이 근이에요 라고 꼭 얘기해요. 미쳐요, 아주 그냥. 미쳐요. 아닙니다. 얘가 두 근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x 마이너스 1, x 마이너스 2는 0에 두 근이 얼마냐? 1하고 2죠. 그러면은 2x 마이너스 3 빼기 1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2x 마이너스 3 빼기 2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얘의 근이 그 1이 근이니까 또 1이 근이고요. 2가 근이니까 2x 마이너스 3 그러니까 4 마이너스 3 뭐 1이 근이고 뭐 이런가요? 네. 그렇지가 않잖아요. 자, 그래서 여기서의 근은요, 여기서의 근은 이걸 한번 치환해 놓고 봐봐. 2x-3을 t로 치환해 놓고 봐봐. ft는 0의 근이 뭐예요? t 값이 얼마일 때? 알파일 때, t 값이 베타일 때의 근이 되는 거야. t가 언제 알파가 되는데 2x-3이 알파가 되게 하는 x의 값을 찾아줘야 돼요. 그래서 x의 값이 얼마? 2분의 알파 더하기 3이 근이고요. x에다가 이거 집어넣어봐요. 그러면 f 알파는 0 이렇게 되잖아요. 그리고 또 누구? 2x-3이 얼마? 베타가 되게 하는 x의 값이 근이 되는 겁니다. 2알파-3, 2베타-3이 근이 아니고 실제 근은 2분의 베타 더하기 3이 근인 겁니다. 자, 이 부분 이해되죠? 자, 그래서 멍청하게 얘의 두 근이 뭐냐 하면은 f가 이제 알파고 베타니까 2알파-3이요. 이런 식으로 소리를 하면은 참 많이 슬퍼진다 이거죠. 그래서 이런 얘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넘어가 보면은 근에 관련된 얘기가 나올 때요. 두 근의 차이가 있다. 하나는 알파, 작은 근을 알파라고 두는 게 좀 더 낫죠. 큰 근을 알파 더하기. 네, 알파 베타는 둘 필요 없어요. 알파 빼기 베타는 2 이렇게 둘 필요 없어요. 문자 많이 안 만드시는 게 좋아요. 가급적이면. 자, 근 알파만 알면 두 근 다 아는 거지. 두 근의 차이가 2다라는 걸 이용해서 근을 잡았고요. 그 다음에 두 근의 합 2알파 더하기 2가 얼마? 5 2k 따라서 식이 변형되네. 알파 더하기 1은 k예요. 그 다음에 두 근의 곱이요. 알파 제곱 더하기 2알파 두 근의 곱이에요. 곱이 바로 요놈이 있지.
K제곱 더하기 2K 더하기 3. 자, 모르는 거 몇 개인가요? 알파하고 K 두 개예요. 식도 몇 개인가요? 두 개 있죠? 식도 두 개예요. 그래서 뭐 알파부터 먼저 구할 수도 있고 베타부터 먼저 구할 수 있죠. 네, 1차식을 2차식에다가 빵 대입하면 되겠고, K 값을 찾고 싶으니까 알파 자리에다가 K 값 쭉 대입할게요. K를 먼저 구하든 알파를 먼저 구하든 이 문제는 차이가 없습니다. 알파 자리에다가 K 마이너스 2배의 K 마이너스 K제곱 더하기 2K 더하기 3. 계산해볼까요? K제곱 플러스 3은 K제곱 플러스 2K 더하기 3 뭐 이래요? K 값이 0 나오네요? 0이 맞나? 계산 잘못했나 본데요? 뭐가 잘못된 거지? 자, K-1 대입하고요. K제곱 더 마이너스 2K 플러스 2K 나오고요. 사라지고 1이고, 상수함 계산을 갖다 암산하다 보니까 조금 실수가 있었네요. 1 마이너스 2 하니까 마이너스 2. 네. 그래서 얼마? 2K는 얼마? 마이너스 4. K는 마이너스 2 나오네. 네. 했죠? 헉 했죠? 네. 틀렸다. 계산 틀렸다. 자, 다음에 두 근의 B가 2대 3이다. 하나를 2알파, 알파 근이 아니야. 한 근을 2알파, 또 한 근을 3알파. 이런 식으로 두는 방법이 있습니다. 근의 B가 2대 3이다. 이렇게 표현 나올 때, 이런 표현들 뭐 여러 개, 자꾸 이제 그 뭐 방학 동안에 이제 그 마플 같은 책 풀다 보면은 많이 보시게 될 거예요. 자, 봅시다. 두 근이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두 근의 합이 얼마냐? 여기서 x제곱에다가 빼기 알파제곱, 알파제곱하고 베타제곱이 근이 되니까 이걸 집어넣어야 되고, 더하기 알파제곱과 베타제곱의 곱, 요걸 갖다 쓰시면 되죠. 그래서 이놈의 값이 얼마냐? 알파 베타를 따로 알지 못하고 요놈은 얼마냐? 알파제곱 더하기 베타제곱은 여기 찾아낼 수 있는 것은 알파 더하기 베타가 얼마? 마이너스 1. 알파 베타가 마이너스 3이다. 요거 이용해서 요 값 찾아내고 요 값 찾아내고. 어렵지가 않습니다. 자, 이제 주목을 좀 해주세요. 주목을 좀 해주세요. 자, 이제 주목. 자, 얘가 새끼를 낳고 이게 확장성이 좋아요. 확장성이 좋은 그런 문제들이 있거든요. 확장성이 좋은 문제들 볼게요. 이거 확장 많이 해줄게요. 문제 선생님들이 어떻게 해서 변형을 시키는지, 어떻게 해서 새로운 문제가 탄생되는지 그런 부분을 보게 될 거예요. 자, 2차 방정식 있어. 인수분해는 안 돼. 자, F 알파는 2, F 베타는 2. 얘를 만족시키는 2차식을 찾아라. 2가 나오네. 자, 식을 갖다 2를 갖다가 왼쪽으로 이항시켜 줄게요. F x 마이너스 2는 0이라는 방정식이 있으면은 요놈의 방정식은요, 알파 대입해도 0 되잖아요. 베타 대입해도 0 되잖아요. 그래서 이 방정식의 해가 바로 뭐다? 알파하고 베타가 이 방정식의 해예요. 자, 그런데 얘는 얘가 F야. F, 얘가 F. 자, 알파하고 베타를 2차식으로 갖는 2차 계수는 1이라고 그랬으니까 받는 이 최고치 한계수가 1인 방정식 알고 있어요. 누구야? 그게 누구야? 바로 x제곱 플러스 4x 마이너스 1이다 이거지. 그래서 이항시키면 우리는
fx를 찾을 수 있게 되는 거죠. 네, fx를 이렇게 해서 찾을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오! 근데 얘가 왜 그거냐고요? 네. 여기서 한 단계 더 나가 볼게요. 자, f 알파는 알파, f 베타는 베타를 만족하는 2차식. 숫자 상수수는 똑같으니까. 마찬가지 방법을 해보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f 알파 빼기 알파도 0이고 f 베타 빼기 베타도 0이니까 fx 마이너스 x는 0이라는 이 방정식이 영정식의 알파 베타야. 이 방정식이 바로 뭐다? 이 식이 2차식이 이거다. 선생님 왜 그러는데 이제 느낌이 오지요? 알파 제곱 베타 제곱 됐을 수 있잖아요. 그럼 또 이항시키면 되는 거고요. 뭐 2알파 제곱 2베타 제곱 이런 식으로요. 이런 것들이 나올 수 있고요. 자, 얘는 베타, 문제가 변형이 되죠. 얘는 알파. 이것 도대체 어떻게 되지? 좀 전에 와 있는 거 알파 베타로 되어 있는 건 좀 쉬웠잖아. 이것도 베타하고 알파네. 알파 베타면 좋은데 보세요. 알파 더하기 두 번의 알파 베타라고 그랬는데 더한 값이 얼마예요? 더한 값이 마이너스 4예요. 베타 자리에다가 마이너스 4 마이너스 알파 쓰시면 돼요. 그래서 f 알파는 베타가 얼마다? 마이너스 4 마이너스 알파. f 베타는요 마이너스 4 마이너스 베타. 멋지지 않습니까? 이제 fx 플러스 x 더하기 4는 0에 이항시가 있어요. 근이 뭐다? 알파하고 베타다. 선생님 왜 그러는데 얘가 알파분의 1 이런 것도 되겠네요. 여기가 이렇게 아무튼 좀 다르죠. 알파분의 1 뭐 곱을 이용해 가지고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당연히. 자, 식이 이제 어떤 식으로 이제 그 변형이 되는지 이 생각을 갖다가 요거 알파 베타 이렇게 바꾼 것까지만 되면은 그 다음에는 조금 더 이제 변형 나올 게 되게 많아집니다. 이제 변형 나올 게 좀 더 많아져요. 변형 나오는 방법에 대해서 좀 이해가 되십니까? 오, 개멋있. 그래서 이런 변형을 갖다가 다 공부한다는 건 불가능하고 이런 변형하는 그 패턴들이 있어요. 패턴들. 그 변형하는 패턴들. 그 패턴들을 갖다가 보시면 돼요. 그런 것들을 좀 이야기 좀 할게요. 그런 패턴. 자, 그 다음에 29번은 이 새끼 뭐야? 계산은 다 잘한 놈인데 눈이 나쁜 놈들이에요. 2학년 단계로 올라가면은 어떻게 되냐고요? 미분할 걸 적분하고 적분할 걸 미분하고요. 막 이래요. 이 새끼들. 어디? 자, 안 가요, 이놈. 자. 두 실근의 앞에서 공부했던 내용 있죠? 자, 밑에 보면은 문제가 뭐가 있어요? 음근하나 양근하나 서로 다른 근, 부호의 근. 두 놈 다 양수일 때, 두 놈 다 음수일 때. 요럴 때에 어떻게 줘라? 세 개를 체킹한다고 그랬죠. 근의 부호에 관련된 문제는 판별식. 두 근의 합이 양수냐 음수냐, 두 근의 곱이 양수냐 음수냐, 이 세 가지를 체킹하게 됩니다. 양수냐 음수냐라고 하는 것은. 자, 체킹하는데 두 놈의 실근의 절대값이 같고, 그러면 이 값이 0이겠네. 부호는 다르다니까 이놈은 음수겠고요. 이놈의 음수의 판별식은 체킹할 필요 없죠. 네, 자동 만족이요. 얘는 자동 만족. 네. 자, 알파 더하기 베타가 0이다. 이걸 이용해서 보시면은 a 플러스 3 a 마이너스 1이 0이 돼요. 그래서 a는
마이너스 3이거나 아니면은 1이 되거든요. 둘 중에 어떻게 만드냐? 곱이 얼마야? 2a 마이너스 1이 음수가 나오게 하는 거. 얼마? 1 넣으면은 양수 나오니까 안 돼요. 얘는 안 돼. 마이너스 3을 넣었을 때 곱이 음수가 나와서 부호가 다르게 됩니다. 자, 만약에 1 집어넣으면은 뭐가 돼요? 이거 부호가 같으니까. 뭐야 이거? 이상한 방정식 나오나요? 네. 합이 0이고 부호가 같으면은 x제곱은 0. x제곱은 0. 네. 0이라는 중근을 갖네요. 네. 이렇게 됩니다. 뒤쪽에 뭔가 좀 재미난 게 있나요? 네. 아까 잠깐 좀 언급했던 내용 중에서 뭐 요런 거 비교적 이제 이거 쓰기가 나쁜데요? 네. 필요할 때 뭐예요? 필요한 게 알파 제곱 마이너스 5알파 더하기 2가 0이고 베타는 것도 0이다. 그래서 밑에 있는 식을 좀 간단히 할 수 있어요. 알파 제곱 마이너스 4알파 더하기 자 식을 갖다 저걸 포함할 수 있게 만들어 볼게. 마이너스 2 마이너스 알파는 0 위식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요 식은 얼마예요? 그냥 알파예요. 그래서 얘는 알파분의 베타 얘는 베타분의 알파의 값을 구해라. 이런 문제 이렇게 바뀌게 돼요. 식을 간단히 해요. 이렇게 대입한 식은 주로 이제 이렇게 나와 있을 때 차수를 낮출 때 많이 사용해요. 33번 문제가 아주 재밌을 거고요. 그 다음에 재밌을 거고 46번이 잘할 수 있을까? 네, 최고 난이도 문제는 아니지만은 잘할 수 있을까? 아무튼 좋습니다. 자, 성탄절 전이니까 자, 이 정도로 해가지고 끝내면서 그거 할게요. 자, 쉬는 시간을 좀 가지고 이제 8시에 수원 볼 수 있도록 이렇게 합시다. 자, 고생했다. 메리 크리스마스. 예. 호호호. 8시에 보자.